노쇠한 모습으로 우려를 샀던 김해 한 동물원 사자가 청주동물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사자는 새 보금자리에서 적응한 뒤 무리와 생활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우 거제시장과 배우자가 이번 달 나란히 법정에 섭니다. 5일 배우자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있었지만 연기됐습니다. 2023년산 햇마늘이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생산 가격은 올랐지만 경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이라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늦은 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경찰의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약물 투약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네, 김민지 아나운서. 최근 김해를 달군 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혹시 동물들의 왕 사자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맞는데요. 그런데 이 사자의 나이도 혹시 알고 있으세요? 저는 태어난 지 2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의 나이로는 100세쯤 됐으려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령의 이 사자가 최근 마른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가 나왔던 것인데 이 사자를 위한 마음이 모이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민간동물원에서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립동물원으로 옮긴 사자의 이삿날을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송장으로 들어갈 듯 말 듯 망설이다 뒷발을 사육장에 걸치고 먹이만 먹는 사자. 1시간이 넘는 기다림 끝에 안정을 찾은 사자가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자 본격적인 이사가 시작됩니다. 새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 사자. 바로 노쇠한 모습으로 우려를 샀던 김해 한 동물원의 수컷 사자입니다. 2004년생으로 사람으로 치면 100살에 가까운 고령이어서 걱정도 컸지만 다행히 마취제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김해 사자의 사정을 안 청주동물원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사에는 뒷다리를 다친 같은 동물원의 말 한 마리도 함께했습니다. 김해에서 270여 킬로미터 장거리를 달려 이사한 사자는 앞으로 청주동물원에서 기존 2마리의 사자와 무리를 이루어 지내게 됩니다. 일단은 격리칸으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를 이제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됐다 싶을 때 저희가 이제 합사를 시킬 거고요. 사자는 사실 무리동물입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미 사자가 2마리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좀 혼자 고립돼 있는데 친구들도 만나서 방문객이 줄고 코로나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0년 넘게 보살펴왔던 만큼 김해동물원도 무엇보다 사자의 건강을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건강하게 가고 있는데 10년 가까이 이제 살고 자기 이제 생을 마감을 하러 이제 더 가기는 한데 그 더 좋은 공간에 가가지고 뭐 더 좋게 잘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주동물원은 야생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춘 청주시가 운영하는 시립동물원. 이곳에서 안락한 터전을 이루길 바라는 응원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 정부가 연일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사교육비도 더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비도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국내 한 카드사의 분석 결과 회원들의 1인당 학원비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4년 전보다 늘어났습니다. 눈길이 가는 건 증가율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소득 상위 20%의 인당 학원비는 지난 2019년 대비 30% 가까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학원비의 지출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유아 영어 학원 745곳 중 400여 곳의 학원비가 월 100만 원 이상이었고요. 무려 200만 원이 넘는 곳도 34곳이나 됐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더 커진 상황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책,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창녕에서 2023년산 햇마늘이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떨어져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출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주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확 후 바짝 말린 피마늘을 20kg 망에 가득 담습니다. 2023년산 햇마늘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작업자들은 바삐 움직입니다. 하지만 농가들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비료와 농약 등 생산비와 작업자들의 인건비가 급등한 데 반해 마늘 경매 가격은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노지에서 자연상태 저장이 안 돼. 결국은 한시적인 이 공간에 팔아내야 돼, 물건을. 울며 기저먹기식으로 지금 작업해가지고 계속 그냥 내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내 상품을 가지고도 내 가격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난국인 거죠. 마늘 경매 현장 분위기도 싸늘합니다. 경매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낙찰 금액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대서종 마늘 상급 기준으로 낙찰된 금액은 2,900원 선. 지난해 평균 경락가 5,573원과 비교하면 2,6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8% 정도 증가했지만 수확기 내린 폭우로 상품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지난해 그 패스트푸드 상품이 국내에 아주 히트를 쳤는데 올해 역시도 패스트푸드 지원을 제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올해도 창녕산 마늘 소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하반기 마늘 가격이 소폭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는 마늘의 가격이 걸림돌. 생산비가 보장되는 현실적인 마늘 수급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욱 거제시장과 배우자가 이번 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5일 배우자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뤄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김수정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전해주시죠. 네, 박종욱 거제시장 배우자 김모 씨는 사찰에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원래라면 5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김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하루 전인 4일 기일 변경 명령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날짜가 미뤄진 겁니다. 이는 배우자 김모 씨 측에서 담당 재판부에 지난 3일에 신청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란 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에서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연기가 되고 반대로 기각하면 재판은 다시 열립니다. 우선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해서 박종욱 거제시장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론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종욱 거제시장도 첫 재판을 앞두고 있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일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박종욱 거제시장의 첫 재판도 원래 6일이었지만 오는 20일로 미뤄졌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모 직원에게 입당 원서 모집 등을 받은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선관위가 다시 법원에 재정 신청을 청구했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지난달 재정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박종욱 거제시장의 첫 재판 오는 20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장 부부가 나란히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이례적입니다. 시장직에 걸려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네, 먼저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었지만 1심 재판부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박 시장 본인의 재판도 중요합니다.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 이후 입장문에서도 박 시장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었는데요. 이 선거 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정 기자와 박종우 거제시장과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 내용 짚어봤습니다. 늦은 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경찰의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지난 2일 밤 11시 50분쯤 진주시 명성면의 한 도로에서 차 한 대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지만 운전자 40대 A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씨는 다음 날 새벽까지 약 30분 동안 20km를 도주하다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체열을 진행해 혈중 알코올 농도와 약물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시가 법원에 낸 진해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박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단이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창원시 의원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표 창원시장의 무능과 무지가 불러온 예견된 참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가처분 신청 소송의 대응 과정을 밝히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창원시가 낸 진해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박탈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창원시는 협약에 따라 연말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확정 투자비를 지급해야 하며 약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가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민연합회는 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공약 이행을 위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원 시민들의 호소문을 취합해 대정부 항의 방문 시위와 행정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 현장직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결성됐습니다. 삼성중공업 현장직 노동조합은 삼성중공업 창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설립됐으며 사무직 노조는 설립돼 활동 중입니다. 최기련 위원장은 이제껏 사측과 산업재해와 관련해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를 설립했다며 앞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다음 주 중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릴 계획입니다. 함안군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이며 모두 88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참여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역 50여 개 사업장에 배치돼 행정업무 보조와 문화재 돌봄 사업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양산 지역이 2016년 이후 7년 연속 소브루셀라병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5월과 6월 98개 농가 1,125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소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은 접촉으로도 쉽게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감염된 소에게는 유산과 불임 등의 증상을, 사람에게는 발열과 오한 등 전신 증상을 유발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후면 단속 카메라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창원시 마산해원구에 설치됐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내서읍 신평마을 앞 교차로에 후면 단속 카메라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단속 카메라는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형태로 단속 구간을 지나면 다시 속도를 올리는 운전자나 이륜차는 단속이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후면 단속 카메라가 교통사고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